자, 오늘은 단독으로 또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하나 꺼내봤는데요. 예. 한국형 항공모함에 예. KF-21이 운영이 됩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것도 아마 언론에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단독 기사를 쓰려다가, 네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네.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게 낫겠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네. 그 전에 좀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우리 지금 항공모함 관련돼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그렇죠. 많고. 찬반이 굉장히 크죠, 찬반이 지금. 이제 극명히 갈리는데, 제가 뭐 찬성, 반대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네. 좀 약간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네. 제가 PD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하나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우선 그 한국형 항공모함 즉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됐어요.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산 네, 협정이? 그래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죠. 11월에 이제 예산 심의할 때 다 빠졌다가 네. 그래서 사실 못 가는 줄 알았어. 아니, 그리고 저는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예.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전력 증강 사업 관련해서 이제 많이 삭감이 됐죠. 그럼 네. 이제 경항모도 포함이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72억 원 예산 이제 배정됐는데 그거 다 날라갔었죠. 근데 이제 막판에 네. 집어넣었지 또. 이야, 다행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부산 백스코에서 네. 이제 마덱스가 열렸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덱스가 이제 국제 해양 방위 산업 전시회인데 네. 이때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항공모함, 그러니까 경항공모함 네. 그 모형 들고 나왔었어요. 예, 봤습니다. 아시죠? 예, 예. 그 두 가지가 뭐 각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 매니아들 분들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 모형이 좀 약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이 그 개념 설계, 개념 연구할 때 네네. 해군이랑 같이 이제 했다라는 좀 장점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마덱스 기간 중에 요 두 개 모형 가지고 이제 붙었고 네.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이제 우리가 항공모함을 이제 경항공모함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덱스 기간 중에 그 현대중공업은 영국의 이제 박콕사하고 전에 저기 퀸 엘리자베스함 얘기할 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네네. 그 회사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조선소하고 이제 손을 잡았죠. 다 경험이 네, 그래서 이탈리아도 경항공모함을 만든 경험이 있고 하니까 네.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공개하지 않은 한국형 항공모함 모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기사로 제가 쓰려고 하다가 예. 그냥 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네. 항상 네. 그런 소재가 있으면 네. 여기 밀리터리 인사이드에서 네. 풀어. 네. 풀고 그냥 그러려고. 기사로. 그러려고 그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네. 당시 마덱스 때 그 현대중공업이 모형을 두 개 들고 나왔었어요. 하나는 이제 해군하고 같이 했던 개념 연구에서 나왔던 모형이 하나 있었고, 네네네. 하나는 요거 개념 연구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만든 게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 네. 매니아들, 네. 밀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멋있네. 이거다. 네, 멋있네 했는데 이거다. 세 번째 모형이 있었어. 공개 안 한. 아, 공개 안 한 모형이 그거구나. 있었어. 네, 공개 안 한 모형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거는 사실 그림도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는데 애를 먹었는데 네네. 특징이 뭐냐면 비행 가판이 좀 달라요. 거기서 다르다면 얼마나 변화가 그러니까 있어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네. 공개했던 걸 보면은 이렇게 함의 기준점을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 항공모함 보시면은 약간 대각. 그쵸. 예. 그게 바로 이제 앵글드 플라이트 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대각선 비행 가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걸 가진 모형이 있어. 세 번째 안이 있어. 그래요. 네. 근데 왜 그걸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수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함 기준선을 봤을 때 중심선에서 이렇게 네.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길이가 짧지 않습니까? 그 문제보다는 네. 뜨고 내릴 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피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럴 피해- 수 있겠네요. 네,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직 이착륙하는 항공기들 이건 사실 조금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뒤에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네. KF-21 보라매가처럼 이런 수직 이착륙이 안 되는 항공기들은 네. 이 대각선 비행가판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항공모함들이 네. 대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 뭐 F-18 EF 슈퍼넷이라든가 이런 항공기들은 수직 이착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러니까 비스듬히 있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것보다 만약에 잘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뭐 있다고요. 정지되어 있는 어떤 뭐 네, 다른 뭐 것들을. 물체나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앵글드 플라이트 덱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사고 위험이 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 간편하게 생각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F-35B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F-35도 이거를 왜 그 비싼 걸 왜 네, 좀 쓰느냐 반대하시는 말이 분도 많죠. 많고. 예, 예. 그것도 뭐 사실 뭐 장단점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걸 해군이나 우리 군이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잠깐 예. 이게 F-35B를 찬성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약간 중립적으로 뭐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예. 그런 그럼 뭐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 전달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뭐 우리가 반대하시는 특히 이제 경항모를 찬성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재기는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이 예산 관련 문제도 뭐 이슈가 있지만 사실 이제 함재기가 항공모함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설계가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F-35B를 밀고 간다? 제가 볼 때 여론적인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KF-21 보람에 뭐 이제 혹자는 이제 KF-21 보람에 네이비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대각선 비행갑판을 만약에 뭐 나온다 추후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우리가 KF-21 보람의 네이비 버전을 갈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KF-21 보람의 같은 경우에는 네. 수직 이착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이제 캐토바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함재 전투기가 이 캐터펄트의 도움으로 이륙을 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륙하는 네. 강제 착륙하는 방식.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토바. 그래서 항공기가 가진 엔진의 힘으로 단거리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스팅 기어로 착륙을 하는 방식.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스토바는 단점이 많아요. 어떤 단점이 있냐? 자기 추력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장을 많이 못 달아. 무거우면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그 추력대 중량비 문제도 있고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제 중국의 뭐 랴오닝함이나 운용되는 네. 그게 다 스토바 방식이거든요. 네. 그 힘들어 전투기들이 많이 못 따라 무장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F-35B 많이 얘기하는 스토브 방식인데 네. 요거는 이제 단거리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KF-21 보람에는 캐토바 아니면 스토바를 써야 돼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아마 이제 KF-21 보람의 네이비 버전을 네.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실 이 캐터펄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증기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전자기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네.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 네. 그래서 영어로 이걸 EMARS라고 얘기합니다. 이마르스. 네. 예. 근데 지난 아덱스가 있었잖아요, 올해. 네네네네. 그 EMARS를 만든 회사가 제너럴 아토믹사가 만들어요. 얘네가 저기 무인 정찰기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데터, 네. 그다음에 뭐 MQ-9 리퍼, 리퍼. 네,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업부가 있고 네. 또 다른 사업부가 뭐라냐면 이 EMARS를 만들어. 아. 그래서 네. 아덱스 때 깜짝 놀랐지. 오. 갑자기 이걸 들고 나온 거야. 네. EMARS를. 근데 잘 안 보여. 그게 또 이렇게 밖에서는 또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 아니 그래서 쟤네들이 저걸 왜 들고 나왔지? 알아봤죠 또. 뭡니까? 관계자들한테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네. 일본 네. 이렇게 해서 미 정부가 향후에 수출 허가를 내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함재기 얘기를 하잖아요. 함재 전투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KF-21 보람의 네이비 버전으로 갔을 때 네. 이 EMARS를 쓰면은 굳이 우리가 충분히. F-35B를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 이거 희소식인데요? 이것도 사실 단독이에요. 이거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보니까 이 제너럴 아토믹사가 미 정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 아.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제너럴 아토믹사가 EMARS 들고 네. 일본에서 한번 자유대 상대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경항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엮어가지고 미정부 수출 허가를 지금 내려고 해요. 네. 그 아마 빠르면 내년 내후년 정도 될 것 같긴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예. 근데 이 이마스가 전자기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증기 사용하는 방식보다 밀어내는 힘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마스를 쓰면 무장을 많이 탑재해도 네. 이륙하는데 지장이 없죠. 우리 KF-21 보람에 네이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 이말스는 함상의 어떤 길이나 조건, 어떤 뭐 함재의 어떤 무게? 예. 이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말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91m 돼요. 근데 보통 지금 우리 지금 경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도 네. 200m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갑판 길이가. 예, 예. 그러니까 항공 갑판 길이가 200m 넘으니까 네. 충분히 장착 가능하죠. 그래도 만약에 경사형 그 이제 앵글드 플라이 덱을 사용한다. 네네네. 그럼 거기다 설치하면 되지. 그래서 이말스 능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45톤의 전투기를 시속 240km로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요. 100m 안 되는 구간에서. 네, 확 밀어내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힘도 달라. 파워가 달라.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랑 비교했을 때 네. 한 29% 정도 힘이 더 세요, 얘가 출력이. 그러니까 이제 미해군이 지금 네. 차세대 항공모함이라 할 수 있는 뭐 제너럴 뭐 포드라든가 이런데 이걸 다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밀어내면 네. 증기식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에너지를. 이게 충전 다시 이제 이 예.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이말스는 45초. 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뭐 향후에 네. 경항공모함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네. 그러면 아마 퀸 엘리자베스처럼 통합 전기 추진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말스 운용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추진 체계를 장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흥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재원상으로 우리가 KF-21 보람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재원상으로 보면은 네. 사실 함재 전투기로 써도 될 만큼 사이즈가 나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KF-21 보람이 같은 경우에는 폭이 한 11.2m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보면은 슈퍼 호넷이나 네. 호넷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함재 전투기 되면 이제 날개를 접겠죠. 네. 그럼 더 작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은 KF-21 이 보람의 네이비로 가기에 시간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결정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 지금 네. 시제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시제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KF-21 보람을 따로 할 예정인데 네네네. 지금 만약에 군에서 이 좀 방안을 잡고 한다 그러면 시제기, 그러니까 KF-21 보람의 네이비와 관련된 시제기를 하나 만들어서 운용을 이제 이말스랑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결정들이 뭐 이렇게 추후에 진행이 된다라면은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형 경항공모함이 2033년 예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한 지금 뭐 한 10년 좀 넘는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항모형 KF-21 만드는 데는 사실 부족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군도 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물론 이제 내년에 우리 이제 항공모함 관련해서 7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향후에 사실 지금 대선도 있고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죠. 대통령이 바뀌면 또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런 항공모함의 추진력을 얻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함재기를 국산을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굉장히 좀 향후에 이 건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네. 좀 군에서 이제는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말스, 뭐 앵글드 플라이 때 요게 만약에 우리 경항공모함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뭐 충분히 KF-21 보람회가 써도 돼요.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제기 있을 때 오히려 결정을 하면 어차피 2033년 목표이기 때문에 네. 10년 정도 기간이면 우리가 이 KF-21 보람에 네이비 만드는 데는 부족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이말스를 하나 더 우리가 추가로 사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뭐 미국에 가서 이걸
검증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게 오히려 우리가 항공모함 획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요번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이 예산 얻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함재기는 지금 뭐 사실 답이 없어요.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뭐 답이 없기 때문에 뭐 한국 항공모함을 정말 제대로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함재기를 국산을 안 쓴다 그러면 우리 해군이 원하는 시점에 이 사업을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군이 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네. 군 차원에서 좀 고려를 좀 심각하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형 경항모함 예, 또는 항공모함. 예, 여기에 저희 KF-21 보라매가 운영이 될 수 있나 없나를 오늘 또 살펴봤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정말 여기에서만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이 보시고 뭐 많은 저기 뭐 댓글이라던가 네네. 그런 것도 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뭐 입장, 예, 우리 여러 구독자들의 입장은 어떠신가? 예, 한번 예, 많은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서로 뭐 댓글로 토론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욕은 하지 마세요. 욕 좀 하지 마시고. 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뭐 보시고 혹시 뭐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뭐 재밌게 또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